국민연금 지사장도 두려워한 노후, 억대 연봉자의 은퇴 후 현실적 선택. 나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평생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는 몰랐던 현실이 월급이 영원이 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죠. 예전에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사장이 퇴직 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국민연금 지사장을 하면서도 노후가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어요. 국민연금 제도를 속속들이 알던 사람조차 불안해할 만큼 노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연봉 억대 직장 내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조차 은퇴 후엔 평범한 노년의 길로 들어섭니다. 문제는 준비된 평범함이 아니라 막막한 평범함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현실적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나는 평생 직장인으로만 살 줄 알았다. 50대 후반 대기업 출신 김진호 가명 씨의 현실. 김진호 씨는 수도권 대기업에서 인사팀장까지 지냈습니다. 연봉은 억대, 후배들에겐 존경받는 선배였죠. 하지만 정년퇴직을 하고 3개월쯤 지나자 그가 처음으로 공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늦잠 자고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서 점심 먹고. 그런데 2달 지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내 쓸모가 없다는 느낌이랄까. 그는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 원 정도, 퇴직금 일부로 투자도 했지만 주식은 불안했고 부동산은 이미 고점이라 선뜻 손을 못 대겠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돈 벌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사람 만나고 내가 있을 자리를 만들고 싶었죠. 근데 막상 해보니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수익보다 내가 뭘 위해 사는가를 찾는 과정이었어요. 김 씨의 사례는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할 겁니다. 경제적 문제보다 더 큰 건 사회적 역할의 상실감이죠. 직장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손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현실. 그래서 요즘은 은퇴 전부터 제2의 직업보다는 제2의 정체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로서 살아갈지, 어떤 일을 하며 의미를 느낄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거죠. 2. 억대 연봉자에서 월 200만 원 알바생으로 은퇴 후 재취업한 전직 임원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40년간 한 은행에서 근무하다 58세에 퇴직한 박성우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 당시 연봉은 1억 2천만 원. 하지만 은퇴 후 6개월 만에 그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3억 받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이게 금방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들 결혼 비용, 전세 보증금, 부모님 요양비까지 나가니까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박 씨는 처음엔 억대 연봉자의 자존심 때문에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생활비는 현실이었죠. 그는 아내에게 손 벌리기 싫었다며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낮에는 경비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 회계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남들이 뭐라 할까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일하는 덕분에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일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후의 체면보다 노후의 현실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수입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면 일의 형태가 달라질 뿐 노동의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나는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한 케이스였죠. 40대부터 자산 분산한 최미영 가명 씨의 이야기. 최미영 씨는 IT 기업에서 일하면서 40대 초반부터 은퇴 시뮬레이션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봉은 9천 정도였는데 그게 계속될 거라는 착각이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최 씨는 10년 전부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ISA, 퇴직연금 운용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수익형 자산을 위해 소형 오피스텔 한 채를 마련해 월세 수입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은퇴는 언젠가 무조건 와요. 그걸 알고 나니까 돈을 모으는 이유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쓰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선택권을 지키는 게 더 절실했어요. 그녀는 올해 55세에 조기 퇴직을 했고 지금은 재무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은퇴 후에도 내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의 나가 아닌 10년 뒤에 나에게 미리 월급을 주는 거예요. 최 씨의 사례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는 금액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냐보다 그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었느냐가 핵심이죠. 은퇴 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은퇴돈 문제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단순히 수입이 끊기는 시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체성의 변화가 더 큰 도전입니다. 지위, 역할, 인간관계가 한 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지기 쉽죠. 따라서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호회, 봉사, 지역 커뮤니티 등 작은 참여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자산은 굴리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 퇴직금이나 저축은 단지 돈일 뿐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노후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예금에만 묶어두면 인플레이션에 약하고 무리한 투자로 잃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연금, 월세, 배당 등을 만드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가도록 길을 만들어라.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일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사회적 연결을 이어줍니다. 요즘은 시니어 창업, 중장년 재취업, 온라인 강의 같은 형태로도 가능하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만드는 것. 결론, 결국 노후는 준비한 만큼 보이는 풍경이다. 국민연금 지사장조차 두려워한 노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챕터, 그걸 제대로 그려보지 않으면 누구든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하면 그림을 새로 그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봉이 많았든 직급이 높았든 결국 은퇴 후엔 다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돈보다 방향이고 체면보다 현실입니다. 지금의 내가 10년 뒤에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나의 노후 버전을 만들어 보세요. 은행 잔고보다 든든한 건 준비된 마음과 흐르는 삶의 구조입니다.